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텝업 기술 교육, 과일 판다 팀의 박덕수라고 합니다. 저번에 염지 영상에 이어서, 그저께 저희 농장에 저희 주임 교수님께서 현장 방문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수원을 다 둘러보셨고, 지금 가장 시급한 작업 내용으로 이제 적과 작업을 좀, 이렇게 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모든 적과 작업을 사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면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적과한 과실들이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작업하는 과정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한 이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적과 관련돼서 제가 교육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진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빠진 부분들 좀 따내면서 한두 개 정도라도 따내면서 제가 교육받은 내용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과 작업은 불필요한 나무에 달려있는 불필요한 과실들을 따냄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과실들로 갈 에너지를 상품성이 될 만한 그런 과실들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좀 더 나중에 좋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과실에 계속 에너지가 감으로 인해서 손실되는 그 에너지를 수채 내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내년에 좀 더 나무가 건강하게 좋은 과실을 다시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지금 수세가 뭐 그다지 뭐 강하다거나 약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적과는 사실은 이 거리도 좀 중요합니다. 과실이 달려있는 착과 부위 같은 것들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면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가지입니다. 굉장히 얇은 가지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기에 하나가 달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질이 좋아 보이는 굵은 유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요 밑에 또 과실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소질은 굉장히 괜찮은 과실인 거죠. 그래서 이 약한 가지 내에서 이 3개나 되는 이 과실을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과를 하는 제거 대상의 첫 번째 과실들은 사실은 기형과라든지 아니면 소형과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병해충에 피해를 입은 과실들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런 과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어떤 가지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한 그런 과실들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과실이 소질이 좋지는 않지만 너무 근거리에 이렇게 2개의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 과실 정도는 적과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급하게 적과 작업을 하면서 약간 빼먹은 그런 과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과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불필요한 과실들을 다 따내는 거라서 굉장히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채의 수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정도 수세면은 이 정도 착과량을 달면 되겠다라는 어떤 착과량 계산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 마이스터의 정혜윤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이런 착과량 판정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정판을 통해서 이 결과지에 이렇게 한번 끼워 보는 겁니다. 결과지 두께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 결과지 두께에 맞게끔 옆에 보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제 뭐 대과를 노릴 경우에는 뭐 한 3개 정도, 혹은 중소과를 노릴 거면 한 5개 정도를 달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가장 작은 틈에도 이 뭐 맞지 않을 정도로 가는 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3개를 달았다고 한다면 이 가지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착과량 판정판에도 아마 지금 2개 정도가 2개 정도 착과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좋은 과실 생산, 그리고 수채 내에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위해서 불필요한 과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적과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으로 이렇게 좀 쭉 가다 보면 적과를 할 때 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와이어라든지 혹은 이런 뭐 개별 지주 시설 같은 곳에 아주 근접해 있는 과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과실이 이제 부풀어 올랐을 때, 이제 비대가 시작됐을 때
그런 어떤 시설들에 의해서 이제 또 상처를 입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실들을 제거하는 경우들도 있고, 전형적으로, 여기 이제 빼먹은 적과 내용이 있는데, 보통 이제 사과꽃은 이제 5개, 6개 뭐, 이렇게 핍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실을 수분이 다 됐을 경우에는 이제 5개 정도의 과실이 요렇게 오목하게 다 달립니다. 그러면 1차 적과라고 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과실을 하나 두고 나머지 이 4개 정도의 과실을 따내는 것을 1차 적과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1차 적과 때 미처 3개만 따내고 하나를 따내지 못해서 한 과총에 2개가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적과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제 과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가지 중에는 아무래도 요 과실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과를 해서 제거를 하시면 이제 괜찮은 적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이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사실 적과 이전에 이 수채의 에너지를 아끼고 좋은 과실을 생산하고 과실을 비대하게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전초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정 때 이미 꽃눈이 될 만한 꽃눈이 달려 있지만 불필요한 가지 같은 것들을 제거하면 이후에 뭐 꽃이 핀다거나 과실이 결실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꽃눈 속기라든지 혹은 그 이후에 정례 작업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적화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예 결실 자체가 안 되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들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전초 과정들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적과 작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에 이 나무 같은 경우에 2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나무들에 예를 들면 이제 이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저 나무 같은 경우에 수세가 굉장히 약한 편인데 이 2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상단부에 보시면 사실은 이쪽 나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실이 조금 조밀하게 달려 있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 일부러 조금 수세를 억제하고자 과실을 달아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실은 사과나무의 힘을 빼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세가 약해지는 것도 이 과실로 막을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수세가 강한 나무에 힘을 빼는데도 이 과실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에 맞게끔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립해 있습니다. 지금 사립하는 각도가 굉장히 좁게 이제 위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제가 이제 교육받은 내용으로는 사과나무가 이제 그 분지되는 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이 가지는 나중에 좀 더 강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 나지 부분, 그 잎이라든지 가지가 발생하지 않은 나지 부분도 굉장히 좀 있어서 가지 형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끝에 보시면 사실은 이 지금 동록도 굉장히 심하고 기형과입니다. 기형과의 과실을 유과를 이렇게 남겨뒀는데, 적과하지 않고 남겨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과실도 어쨌든 나중에는 부풀어 오를 겁니다. 무게가 뭐 200g 이상 이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이 가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처지면서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그 뭐 가지가 좀 발생한다든지 그런 어떤 무게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과실을 좀 남겨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배운 대로 또 주임 교수님께 이제 지시받은 대로 이런 적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지만 추후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적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상품성이 있는 과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은 이 과원주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시나노 골드의 적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저희 홍로광원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홍로마트로 왔습니다. 아까 시나노 골드 그 과원에 이어서
이 홍로광원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주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바로 현장에 적용하느라 제가 작업 과정을 촬영하진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어제 이제 긴급하게 다 적과 작업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적과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밑에 보면 이런 과실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유과들이. 그만큼 아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만큼 적과가 좀 덜 돼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뭐 홍로나무의 경우에는 수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위쪽으로 이제 그 도장지들이 이렇게 뻗친 상황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단부에 이렇게 우거져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봄철에 이제 원래 이제 서리 피해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하단부에 특히 이제 홍로가 결실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나무에 힘을 좀 빼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적과를 좀 늦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임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홍로 같은 이 조중생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과 관련돼서 제수용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이제 주로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대과를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불필요한 과실들이 많이 달려 있게 되면 과실 비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절하게 빠른 적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좀 더 적과 작업을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상단부 쪽으로 과실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많이 달려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단부를 보시면 어느 정도 과실들이 많이 달려 있는 편이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보면 볼수록 과실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홍로는 대과를 노려야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교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과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쪽 홍로 광원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제가 과원주인 제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래 이렇게 수많이 떨어져 있는 과실들이 아마 나무에 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과실들이 비대하는데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채의 에너지도 불필요하게 손실하는데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나마 좀 더 빨리 한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작업이든 간에 뭐 너무 빨리 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한 타이밍 빠르게 고민하고 또 한 타이밍 빠르게 준비하고 또 한 타이밍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해서 과원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교훈적으로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로 과원에도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빠진 과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쪽에 적과하는 모습들을 좀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우측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3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 동해로 인해서 나무가 죽은 곳에 이렇게 나무를 보식한 나무입니다. 요 2년 차 나무인데 요 부분에 요 나무에 좀 이제 적과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적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요런 소과들, 나중에 이제 비대를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과실이 안 될 만한 과실. 그런데 가지를 봤어도 여기에 하나 또 있고 여기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 정도 굵기의 가지에 달릴 만큼 과실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과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한번 보시면 과실이 굉장히 조밀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또 홍로 같은 경우에는 과경이 굉장히 짧아서 낙과되는 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시면 너무 조밀해서 이 과실이 부풀어 올랐을 때 한 이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세 개가 공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과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형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제거를 해 줍니다. 잘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제거를 해 주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들과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나중에 과실이 제대로 되지 못할 소지가 있는 과실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에 걸쳐 있어서 나중에 이 과실이 부풀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뭐 흠을 입거나 과실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낙과가 될 확률이 높은 과실이 아마 이 과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과실도 뭐 사실은 지금 좀 굉장히 좀 과실이 좀 아깝습니다. 근데도 요것도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쪽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결과지에 한 2개 정도 상품성 있는 과실을 달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기형과이고, 뭐 요 같은 경우에도 과실 유과의 소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기형과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하나 정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적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이제 이 나무를 살펴보면서 제가 최종 적과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지만,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홍로 적과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